시사 안드로메다. 한때 총무의 스타에서 지금은 뭐가 됐을까? 어쩌다 쫄보? 지금 속마음은 아마도 나 다시 돌아갈래가 아닐까 싶은 자유한국당의 트러블메이커 추경 장제원 선생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장재현입니다. 아이 너무 음악은 좀 죄송합니다. 시작하게 세게 하네. 심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 이거 네,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제작진이 마음대로야. 우리 장재원 의원님 프로필 좀 소개해 주세요. 장제원 의원님 1967년 부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요.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서울로 학교로 오신 거예요? 아 그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가지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왔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니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신문방송학과면 혹시 언론인 생각도 하셨던 예, 저 거죠? 기자 되고 싶었어요. 어머. 기자 잘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글쎄요. 네. 앵커 같은 거. 그 직업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아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서 아버지가 뛰시는 걸 보고 또 초등학교 때 YH 농성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아, 네, 예, 예. 네. 네, 그때 그거를 보고 음. 왜 이 그 여공들이 이거 사장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를 신 당사에 가서 그쵸. 얘기를 하나. 음. 그걸 보고 왜 정치인들한테 이걸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국민의 민심을 정치인들이 대신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라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또 바로 정치하기는 뭐하니까 한번 뷰어로서 그러니까 관찰자로서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를 입문하면 좋겠다 싶어서 기자를 먼저 생각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안 하기 잘하셨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님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전에 민주정의당 국회 부의장 장성만 의원이고요. 이 학교법인 동서학원으로 사학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학장도 했었죠. 좀 부학장했습니다. 부학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18대 부산 사상구 한나라당 의원을 역임했었고 19대는 이제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하고 20대에서 다시 사상구 원래는 새누리당 공천 낙천이 됐다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다시 네, 문제는 2016년 12월 달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입당하면서 보수 단일화를 통해 정권을 재청취를 했다. 청문회 이렇게 스타셨죠. 하면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달 후 2017년 5월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입당하면서 그때 아주 유명한 말투를 남겼죠.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 입당이 내 삶 전체에서 가장 큰 오점이다라는 그래.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앞에 소개를 하면서 추경 장제원 선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멋있었어요? 2명만 멋있었어요. 찬성 네.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뭐 제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그게 들어갔습니다만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제명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발 해달라 뭐 이런.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정치판에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제명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제명이 안 되더라도 공천 때 훅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공천 때 훅 간 거 한번 경험해 봤잖아. 아이 그럼요. 뭐 완투년 해본 것도 아니고. 네. 아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넌센스라고 보고요. 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고 또 소신에 따라서 그 투표를 한 걸 가지고 제명을 운운한다는 게 조금 뭐 과거 획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의 정치 명분을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그렇죠? 네. 어때 항의는 해봤어요? 저는 뭐 아니 근데 다 저 가만히 있는데 언론에서 네. 제명한다고 그랬다가 몇 분 있다가 징계 보리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또 뭐 흐지부지하더라고요. 안 한다 그랬다가.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당에서 징계에 나선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또 대처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막 징계가 논의가 된다면 네. 이번 기회에 이것이 장제원이 뭐 소신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장제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앞으로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론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좀 승화가 됐으면 좋겠다. 강제 당론, 또 권고적 당론, 자유투표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산적으로 음. 공론화하는 장이 된다 그러면 예. 그런 공론의 장에서 저희가 입장 표명할 생각입니다. 예, 아까 그 장 의원 그 이제는 당론보다는 국민 여론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넷 여론도 굉장히 신경 쓰지요. 잘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오히려? 댓글이 별로 악플이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인터넷 댓글에 많은 글이 뭐였냐면 장제원 의원이 혹시 징계를 받아서 출당이 된다면 나오면 예. 어디로 갈 것인가? 무소속으로 남을 것인가? 바른정당으로 회귀를 할 것인가? 민주당 갈 것인가? 이런 얘기 많았어요. 민주당 안 맞지. 제가 뭐 정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제가 2%의 그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네. 누가 이 진행을 하느냐 네. 했을 때 이동영 작가가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동영 작가는 EJ라는 네. 팟캐스트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시사 상식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제가 외국에 나갈 때면 그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오. 장거리 비행기를 타면 그거를 들었어요. 와. 제가 심각하게 욕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중간 중간에 네. 뜬금없이 장재원을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갈까 하다가 네. 박지훈 변호사는 안전판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네. 이동영 작가님 네. 왜 그렇게 나를 욕을 했어요? 와, 역질문. 예, 인지도 쌓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좋은데 왜 선거 때 그렇게 욕을 했을까? 아니 선거 때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약간 좀 진보 성향 평론가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동영 작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 이 벌써 지금 디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디스라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번 주에 사실 지난주 저희가 추미애 대표하고 이번 주 게스트가 안 잡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랬더니 이동윤 작가가 장지현 의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섭외를 해오래요. 정말요? 진짜요. 대표급으로 만들어 준 저희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근데 의원님 저희는 대표급들만 섭외하거든요. 대표 안 나오면 안 해요. 아예. 지금 뒤에 줄줄이 자 그럼 녹화 그만합시다. 대표급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줄줄이 내게 된 사람도 다 대표들이에요. 그 이번에 특별히 모신 만큼 이 시사 안드로메다가 저희 2회 했는데 팟캐스트가 38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12 저는 주로 네. 5위권 이상만 아 그러니까 오늘 그 38위 가지고 불렀어요. 아이, 그만합시다. 출연하시고 5위권을 올려주시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EJ를 1위를 했었잖아요 그때. 네. 예, 그러면 이동현 작가가 저를 조금 띄워주면 네. 아마 금방 5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아 일단은 오늘 제가 잘해요. 초대를 했는 것만으로도 예. 상당히 그 우리 제 팬들 중에서는 네. 인지도가 근데 결국은 그쪽에서는 표 안 줘요. 그렇죠.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박변이 잘해야겠네 오늘. 네. 아니 저는 뭐 너무 좋아하는 우리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아까 그 20대 국회 이제 무소속 출마해서 다시 복당한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의 후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누구였죠? 소수정. 손수죠.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배재정. 배재정. 배재정 의원님. 제가 배재정 의원이랑 친해가지고 좀 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에 배재정 네. 의원을 불러놓고 네. 마구 장전을 까더라고요. 내가 그거 들었어요. 내 그래서 이정희 작가에 대해서 내가 오늘 좀 한마디 아 하려고 벼르고 오셨구나. 아주 편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왜 좋아해요 그렇게? 뭘 좋아해요? 아니, 불러놓고 그냥 황금바지 입고서 YTN에서 편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아유 다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근데, 그때 네. 선거 때 생각해보면 참 진짜 기가 차요. 음, 박근혜 키즈와 문재인 키즈의 대결이었잖아요. 네. 제가 설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 맞다. 하루는 문재인 대표 오셔가지고 두드리지. 하루는 김무성 대표가 25명 국회의원들 거 두드리지. 그러니까 대표급들이 오면 네. 유세장에 1000명 이상이 모여요. 그렇겠죠. 그럼 제가 그 중간에 네. 유세를 어떻게 합니까? 20명 네, 모았고.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만약에 낙선을 하면 이제 여의도 쳐다보지 않겠다. 아. 그런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저의 공천이 떨어진 데 대한 억울함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뭐 징계를 당하니 그 소신 투표를 하니 혼자 앉아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외롭고 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 나가는데 뻘쭘하게 온 카메라가 저를 쏘고 있는데 힘들죠. 앉아 있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재선까지 했고 네.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박근혜 키즈하고 문재인 키즈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뭘 더 내가 욕심이 있겠습니까? 제 미래나 정치적 안위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국민이나 국민에 맡기고 제가 한번 소신껏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한테 실망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생각하고 저는 일관된 목소리 낼 것이고 꾸준히 앞으로 갈 겁니다. 근데 계속 강제하네요. 문재인 퀴즈, 박근혜 퀴즈가 싸워서 이겼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 필마가 우리 좀 제가 좀 띄워드리면 조자룡 같았습니다. 역시. 아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죠. 네. 공천 때문에 이런 강제 당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제 당론이 먹히는 거고 음. 공천만 잘하면요 절대 이런 강제 당론이 통하지도 않고 만약에 강제 당론이 없어지면 우리 정치가 안 싸웁니다. 그렇지. 국민의 눈치를 봐야 예. 돼요. 그러니까 주민 눈치 봐야 되는데 나한테 공천 주는 사람 눈치를 보니까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근데 각 정당마다 총선 있을 때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매번 말하잖아요. 근데 매번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줄 세우기고 음. 결국은 국회의원의 좌파의 의원들이 많아야 차기 대권이라든지 당권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나쁜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주셔야 돼요. 저는 믿는다고요 이제는. 재선 의원, 장재원 의원은 개파 없어요? 장재원 개파? 이제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혼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조금 전만 돌아가도 그 소속 의원들, 개파 의원들 관리를 하고 또 그들과 대화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개파 보수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국민의 여론이 모이는 곳에 이제는 개파가 개파가 생긴다고.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는 개파 따질 게 아니고 국민 여론을 누가 갖고 있냐. 여기서 지금 갈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보십시오. 정말 교차 투표까지 하는 총선의 민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은 누구 당을 찍어도 비례대표는 다른 데를 찍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믿고 이제는 네. 오로지 국민들을 믿고 그 민심을 믿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보니까 인기가 더 올라가실 것 더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잘 불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 공식 코너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이상의 월드컵입니다. 요거는 빨리 답변을 해야 돼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본능적으로 답변을 해야지만 이게 성공합니다. 누가 더 좋냐입니다. 지난주 추미애 대표는 그 홍준표와 박지원, 이상형 중에 홍준표를 홍준표를 택했어요. 택했어요. 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됐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추미애. 추미애. 좋다. 추미애, 나경원. 나경원. 어. 나경원 선배하고 되게 친해요. 아. 나경원, 심상정. 나경원. 오. 나경원, 조윤선. 나경원이죠. 어. 어? 나경원 선배가 이번에 제 징계 얘기 나왔을 때 네. 전화가 와가지고 네. 내가 글 하나 올려줄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누님 어차피 징계 문제는 지금 될 것도 아니고 공천 때 훅 가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한마디 해주지 지금 됐어 그랬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결승전입니다. 네. 나경원, 이혜훈. 나경원이죠. 오. 바른정당으로 다시 안 돌아올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있겠는데요. 아니 그 기혜훈 선배하고 나경원 선배는 네. 두 분 다 참 좋은 정치인인데 네. 개인적인 친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 근데 이혜훈 대표가 최근에 YTN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인터뷰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들려주시죠. 장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후회한다. 자기 자신의 뭐 일생의 일대 최대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한국당으로 갔던 의원들 중에서 바른정당에 다시 오겠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저희들하고 나누는 분들이 좀 있고요. 아, 예. 그 13분 다시 돌아가신 분들 이외에도 예. 원래 당시에 저희들과 같이 나오기로 했다가 주춤해서 예. 중단이 되어버린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99% 얘기가 서로 됐다 하더라도 인사에 관한 거는 100% 확정이 됐을 때 발표하는 거니까 아직 누군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저 얘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혜훈 누님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친구 딸이고요. 오. 그리고 그 김태호 전 장관님 며느리잖아요. 네. 김태호 전 장관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끼리 친한 거고 네. 정치적으로는 제가 이혜훈 누님하고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 착당과 복당 과정에서도 이혜훈 누님하고는 정치적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혜원 대표가 이 말에 이게 그냥 얘기할 뿐은 아니에요. 100% 얘기하는 거 99% 얘기는 저는 장재현 의원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김성태 의원은 아니 저는 사실은 남경필, 원희룡, 정봉국 형님하고 네. 친하고요. 네네. 이제 그들의 정치에
남원정 정치의 리더십, 보수 진영에서의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요. 말이 통하는 보수. 예, 근데 아니 그거를 떠나서 이제 그분들이 보수 진영에서 늘 초재선 때 네. 늘 그냥 당론에 반대하고 그냥 사사건건 뭐 대통령이나 또 당 대표에 반대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 그들을 5선직 또 지사로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 이들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들을 키워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반대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한 명은 5선의 당 대표를 역임했고 한 분은 경기지사로 네. 섭취라는 어떤 단어를 만들었고 또 한 분은 또 환경과 개발을 같이 하는 제주도 도지사로서 이제 그런 행정 경험까지 갖춘 우리 보수 진영의 좋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리더십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남원정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님하고 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과 좀 의논하는 편이죠. 우리 저 장재원 의원 역시 방송을 잘 하시네요. 정말 말씀 우리 잘하신다. 남경필 지사하고 전화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정말로요?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 미리 안 아, 드렸거든요. 정필이 형하고 왜냐하면 어제 남원정 앵콜쇼에서 그 남경필 지사께서 자유한국당이 장제원 의원을 징계하는 거는 자유를 빼고 억압 한국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경필이 형이 경기도지사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 PD 네. 지금 돼요? 안녕하세요. 형님 재원이에요. 네, 여기 저 YTN 라디오기 때문에 예, 형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말아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예. 하여튼 재원아 잘했다. 형님 지금 저 운동할 시간 아니에요? 지금 조금 이따 들어가서 또 팔굽혀펴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맨날 팔굽혀펴기 하고 있더라고. 별로 할 일이 없나 봐요, 좀. 짬짬이 해야지 짬짬이. 예, 어쨌든 그 남지사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네. 네, 장재원 의원이 MC가 아니니까 가만히 좀 계시고 네, 진행은 저희가 할 테니까. 네. 자, 이제 장재원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네. 남경필 지사는 바른정당 소속 아닙니까? 네. 이제 정당이 다른데 네. 같이 한솥밥을 먹다가 어쨌든 나갔잖아요. 그 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도 나쁘고 그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특별히 장재원 의원을 아끼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솔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예, 예. 솔직하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치인으로서는 솔직한 게 꼭 좋은 점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이 아닌데도 솔직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가식이 많거든. 네. 이도영 작가는 아직까지 정치를 구태로 보는구나. 아니 일반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진보진영 평론가지. 보면 이제 뭐 물어보면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 장재원 의원은 뭐든지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거든요. 만약에 바른정당 예. 다시 돌아가면 환영해 줍니까? 당근이죠. 당근. 이야. 근데 그럴 아, 생각은 형님 아직 그 없을 것 마음 같아요. 흔들리게 하지 마요. 근데 그 장재원 의원이 전화 연결하기 전에 네. 그 남경필 지사가 초선 재선 때 소장파 의원으로서 소위 말하는 그 지도부의 대거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모습을 장재원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예. 그냥 혼자 하거든. 그렇죠. 그래도 우린 남원정 셋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우리 장 네. 의원님께 응원 멘트 하나만 세게 던져주시죠. 그냥 지금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극복하면 되거든요. 우리 장 의원이 지난번에 실수했어요. 그러나 실수는 그리고 한 번의 실패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장재원 의원 쭉 가세요. 쫄지 말고. 그 실수가 탈당을 실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남경필 방송이니까 지사님 꼭 감사드리고 싶은 게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에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신 거 우리 아들 문제 터졌을 때 형님이 전화 주셨고 또 제가 바른정당을 버리고 갔을 때도 형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 그러시고 또 징계 얘기 나왔을 때 형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화이팅 해주시고 하여튼 형님이 잘 개기는 거 내가 배우고 따라가는데 제가 어렵지만 형님도 많은 또 그 우리 당 내에서 형님한테 많은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뚫고 지금까지 갔잖아요. 네. 네, 형님이 간 길 제가 또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같이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네. 그리고 저 남지사님 네.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다시 도전하십니까? 그것도
차차 생각해 볼게요. 차차요? 공천 주면 또 하는 거지. 지금부터 해야죠. 예. 뭐 이재명 네. 시장이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유 저는 뭐 센 사람 예. 그리고 인기 많은 사람 그리고 또 각이 딱 잘 쓰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붙어보고 싶어요. 아이고 예. 아니 근데 형님 그 저 종로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경기도지사 말고 더 큰 꿈을 꾼다는 얘기도 있던데. 시장. 그건 뭐 제가 나중에 혹시 자격이 되면 알겠습니다. 저 남경민 도지사님 오늘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스튜디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현 화이팅. 와, 와우. 감사하네요. 아름답다. 바쁘신데 또 아름답다. 제가 사실 바른정당에 상처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탈당을 한 순간에 남경필 지사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 마음 이해하니까 거기서 잘 해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네. 징계 얘기 나왔을 때도 네. 전화 오셔가지고 화이팅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문제 터졌을 때도 위로하고. 예, 아들 문제 터졌을 때도 제일 먼저 전화 오셔가지고 그럼 뭐 남지사가 동병상련 아픔이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정직하게 내가 가장 와닿았던 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하고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됐다. 그런 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네. 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라. 우리 따뜻하게 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실 장 의원님께서 남경필 지사 연결하는 거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진짜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아는 전 비서관하고 우리 둘이 얘기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뭐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한테 알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오늘 섭외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남원정. 아니 그 지난번에 라디오에서 또 제가 라디오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권성동 선배가 또 전화 주시고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음, 나 참 고마워요 형님들한테. 그러니까 사나이들의 우정이 느껴져요. 귀인들이 많으시네요 주변에. 근데 저 아들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뭐 좀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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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사고 딱 터졌을 때 우리 같으면 바로 깃방망이 올리거든.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저는 고등 래퍼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제가 아궁이에 출연했거든 그날. 아. 같은 시간대였어요. 근데 아궁이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아궁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술을 왜 텔레비 보면서 술을 자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잤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뽀뽀가 집사람이에요. 저 그때 지역구 부산에 있었거든요. 네네. 전화를 딱 받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야, 너 무슨 교통사고 났어? 왜? 아이고. 새벽 3시에 무슨 일이야? 뭐 너 누구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인터넷 좀 보래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나고 2위가 아들이에요. 그래요? 야 부자가.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큰일 났구나 해서 올라갔는데 애는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고 또 제 페이스북에는 거의 하루에 2만 개씩 막 제 페이스북에 네. 아들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아들이 잘못한 문제고 예. 우리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니까 또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이건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 질문인데 저희 아들이 6학년인데 고등 래퍼하고 쇼미더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랩을 맨날 하는데 못하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해도 해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줄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아빠 좀 보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서 만났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싫진 않았는데 아빠가 무서웠다. 싫진 않았는데 무서웠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 이제 6일날 이제 음반 나오거든요. 지금 맞아요. 나온 거예요. 8월 지금 6일 날 네, 나와요. 나오는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아빠와 10년간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또 경상도 부자 같은 그래. 네, 근데 제가 10년간 진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10년간 맨날 충고하고 뭐라만 그러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고 했지 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는 음악은 하고 싶은데 음악을 못하게 하니까 숨어서 하고 네. 숨어서 하다 보니까 성적 떨어지고 네. 성적 떨어지니까 혼나고 그렇죠. 이런 게 쳇바퀴가 돌아가 보니까 좀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회로 원만하게 회복이 된 편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자식을 키우니까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아드님한테 어떤 말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얘기를 못했죠. 안 하는 게 맞. 논란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 만나지 않으려 그러니까 네, 대화도 네. 안 하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아빠한테 뭔가 좀 이렇게 책임을 묻고 싶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제가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응원하는 일밖에 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음. 노엘 파이팅! 예. 아, 네. 변호사 아들도 응원해 주시고 지가 하다가 뭐 능력이 없으면 간두겠지 뭐. 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죄송한데 장용준 군이 앞서 프로그램에서 아빠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별일이 다 있어요. 아들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 아. 거를 모르셨죠. 최근에 알았어요. 네.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소환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사진을 애들이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쇠창살이 있는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때 느낀 우리 아들의 상처가 그건 충격입니다. 그건 완전. 어마어마했나 봐요. 근데 얘기 안 했나 보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는 네. 몰랐어요. 아이고. 전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고 음.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빠 직업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치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저도 아버지 잘 못 보고 자랐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는 뭐가 틀렸냐면 꼭 새벽에 국회의원 보도 새벽에 나가잖아요. 새벽에 나갈 때 쪽지라도 하나 남겨놓고 가셨어요. 아. 재원아 새벽을 즐겨라. 음. 그래야 성공한다. 음. 그러니까 난 그거를 보고 자랐거든요. 아. 근데 저는 아들한테 요즘 SNS 시대나 또 문자가 할 수 있는데 그 문자도 못 해준 제가 저희 아버지의 정말 반도 안 되는 아버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많은 그런 것들 후회해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항상 엽서도 보내주시고 외국 나가면 비행기 위해서 엽서를 써서 보낸 게 한 박스가 있어요. 오. 저는 아버지의 편지에 의해서 양육됐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조금 삐뚤어지는 걸 가려고 그래도 아버지의 메모, 아버지의 엽서, 편지 그런 걸로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건 한다고, 못했어요. 이제 한다고. 이제 하려고 네. 이제 문자 자주 보냅니다. 제가. 네네 그래요. 우리 장재원 보좌관이 아들 얘기는 묻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우리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신당부를 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만해요. 아, 그만할게요. 조금 그만할게요. 분수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밖에 있는 PD가 울고 있어요 지금. 왜요? 장재원 의원 아들 얘기 너무 진정. 저도 지금 감동. 아,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지금. 자기도 아들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 자식 키우니까 그렇지. 나맵 시키려고 이제. 근데 요즘 제가 아들 얘기를 자꾸 방송에서 하니까 아들 얘기 자꾸 물어보는데 내 가슴은 더 찢어져요. 아이, 그렇죠. 그렇겠죠. 알죠. 네. 아니 저는 근데 이- 이번에 쇼미더머니 네. 떨어지고 2차에서 떨어지고 우는데 네. 우는 게 그대로 방송에 나왔잖아요. 아, 네, 네, 네.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쇼미더머니 처음에 이제 다시 나간다 그랬을 때 쏟아지는 악플을 제가 봤거든요. 네. 정신 못 차렸다. 왜 음, 나오냐. 근데 걔가 첫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음악으로 설득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쵸. 가사를 다 까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떨어지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겠다. 그래. 그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법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딱 한 명 김성태 의원만 동참했는데 장재원 의원 여기 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나 김성태 의원이 저한테 같이 좀 사인을 하더라고 했는데 일단은 최순실의 법적인 어떤 판결이 안 나온 상황이고 또 그것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법적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법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법이냐 따졌을 때 많은 변호사들이 우리 박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할지 네.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적 법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징된 금액이 조금 모자라긴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법이라 그러면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다음에 쏟아지는 비판에 그거를 마치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법에 사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인을 안 했고 이게 정식으로 상정되고 통과되는 시점이면 저는 찬성을 고민 좀 할 겁니다.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상정이 되고 찬반 투표를 할 때는 예. 찬성을 할 겁니다. 아 찬성한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맡겨진 소임 그리고 개혁이 가능한지 제가 생각하시기에. 그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올 때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는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가 깨어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가 깨어진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저는 원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교섭단체가 깨지면 교섭권이 없어지고 그 당이 실질적인 어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근데 처음에 14명이 탈당이 네네. 쌓였거든요. 네. 그럼 18석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자유한국당에 와서 더 음. 큰 집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당 대통령 후보께서 심야회동에서 탈당하기 전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보수 가치를 같이 개혁해보자.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제가 옮겼는데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네.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당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를 몇 면을 보게 되면 개혁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과거 회귀적으로 가고 우측 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치와 노선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끊없이 어떤 그 혁신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부분을 논쟁을 하겠습니다. 탈당한 이유에 대해서 앞에 조금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지역구에 있는 지방의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 그때 상당히 흔들렸던 부분도 원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방선거 1년도 안 남았어요. 그 지방선거의 어떤 예측? 기대? 자유한국당의 결과. 그러니까 도직 근데 저하고 함께했던 제가 그 공천을 못 받았을 때 그들의 행동을 함께 해줬고 또 바른정당으로 함께 해준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저는 내 생각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분들 굳이 그분들 때문에 제가 옮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생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평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당적을 떠나서 그분들이 지역 사회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해 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구는 그분들이 어느 당적으로 나가도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좀 훌쩍 흘렀어요. 예. 굉장히 빠르게 흘렀는데 우리 YTN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포부 계획 설명해 주시고. 예, 그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제게 많은 칭송도 해주셨고 또 많은 비판도 해주셨고 제가 그거를 온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귀 기울여 듣겠고요. 어쨌든 제가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통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 성장통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서 국민 여러분께 좀 더 좋은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항상 잘못하는 거 있으면 비판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제 개인적인 정책 아니나 또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잔깨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말 개혁적 보수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장정로한테 노래 하나 부탁했는데 선곡 뭘로? 킬리만자로의 표범. 예. 딱 어울립니다. 그 곡을 선곡해 이거 있잖아.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을 남겨둬야지. 지금 제 심정이잖아요. 그냥 국회에 들어와서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지 않느냐. 내가 국회에 들어온 흔적은 남기고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제 심정입니다. 윤석열 위원장이 나보고 이제 배트맨으로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상한 쫄보가 무슨 말이에요, 그거. 그래, 마지막, 준서가 예. 그런 말 하지 마라. 마지막 킬리만자로의 표범 들으면서 장정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